똑같다. 양에는 혈량과 비량, 고도 진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살님 우리가 이렇게 잠깐 배우잖아요. 잠깐 배우는데 이게 이제 정말 유식의 견해가 이제 마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한번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조금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은 가지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영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런 거 있다 뭐 한번 들었다 이래가지고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은 마음에 이렇게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씩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그걸 생각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돼? 또 나중에 분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떤 이해도 조금 더 깊이 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들을 높일 수가 있다고.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이런 것들이 오늘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렇네라고 이렇게 다 이해가 그렇게 되질 않아. 왜 그러냐면 개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죠. 헷갈리죠. 뭐 그거 헷갈리고, 그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지. 이게 뭐. 단어도 막 생소하더라고요. 단어도 생소하지. 이게 뭐 도대체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 가정으로 보살님들이 유식을 마쳤다 가정으로 우리 유식 한두 장밖에 안 남았잖아. 한두 장밖에 안 남았는데 유식을 다 마쳐가지고 가정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해고 만약에 이걸 숙달해가지고 숙지해가지고 누구하고 우리 바깥에 가가지고 불교적인 견해를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가 안 돼요. 저쪽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어설퍼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 당장 대화가 안 되는데 우스워져 버리는데 그냥 우리가 유식에 대한 견해는 중간하게 견해의 발돋움으로 삼는 건데도 이 정도만 알고 대화를 해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실소가 나와버려요. 실소라는 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이잖아요. 이런 것이 나온다니까. 개념이 어설퍼가지고. 그게 성녀가 됐든지 또 세속인이 됐든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한테 주는 지혜가 이렇게 커, 이 배움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것을 다 배우고 또 배우고 익혀가지고 다음 생이라든지 태어나게 되면 누가 변계서집성 이런 소리 듣기만 해도 귀가 쫑긋거린다든가 의탁기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그 정신이 번쩍 든다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정으로 그냥 그 사람은 부처 이루는 길로.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어려워요. 공부 이게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람 중에는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성적인 사람하고 감정적인 사람 둘 딱 놔두면 이성적인 사람이 뭔가를 해도 해.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은 그냥 남 따라다니다가 끝나. 그냥 누가 좋다 그러면 저리 가고, 절에 가가지고도 무슨 연부를 할까요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지장 연부를 할까요, 뭐 관세음보살 할까요,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무슨 경전을 읽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뭘 사면 같이 사고, 누가 울면 따라 울고, 니 왜 우냐 이러면 저 사람이 우니까 운다 그러고.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유가 뭐지? 내가 왜 필요하지?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자리에 갖고 어떤 위치에 가 있으면 내 위치에서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지? 이런 것을 알고 분석해가지고 한다, 가정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고들도 없어져요. 자기 이성적으로 그렇게 챙기면. 그와도 같이 불교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교도 안에서도 이성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감정적인 사람은 주로 어떻게 돼? 그냥 공부 안 하려고 하잖아. 공부 안 하는 것에 이제 습관이 많이 들은 사람들이니까. 이성적인 것은 뭐 부처님께서 처음부 다 팔만대장경을 말씀해 놓은 것은 부처님이 그만큼 이성적이라는 분이잖아. 감정적인 분 같으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만 남겨놓지.
그리고 수많은 선지식들이 많은 논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을 이성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복덕이고, 그리고 또 그걸 구분해내야지만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포착을 한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 이때까지 배운 것만 해도 뭘 알 수 있냐면, 다른 건 잘 몰라도, 아, 안 배우고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배우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알겠잖아. 안 배우고 엉뚱하게 말하는 거지, 엉뚱한 말이구나라는 정도는 알겠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때요, 그게? 심지어 우리가 경양부에서부터 그 외도들 있잖아요.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고 막 창조론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허공의 개념 있죠. 우리가 허공의 개념만 이해를 해도 어떻게 돼? 실소가 나와. 막 그 천지 창조를 했다는 둥, 뭘 어쨌다는 둥, 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웃음이 나온다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웃지는 않겠지만, 그거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뒤집어져 있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 우리가 인식을 했지만 허공이라는 것도 변했잖아요. 낮에는 밝고 저녁은 어두워지고 하잖아. 물질의 개념이었잖아요. 물질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불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 무상한 것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으로 지니잖아 또. 얼마나 바보 같아. 그렇다고 해서 가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무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한테 그걸 누가 줬어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과 그 제자분들이 우리한테 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해냈잖아요, 이성적으로. 그거 얼마나 큰 발언길이냐고, 그게. 다른데, 정말이지 죽었다 깨나도 그런 뒤집힌 생각에 넘어가지 않겠잖아, 헷갈리지 않겠잖아, 그게. 와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경양부를 배울 때 경양부에서는 어떻게 돼? 바깥 대상이 어떤 요소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죠? 근데 유식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 그걸 따져보니까 바깥 대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저것은 마음의 어떤 것이 드러난 것이지 바깥으로 절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바깥의 의미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니까 바깥 대상에 대해서 탐욕도 줄어들 수 있잖아. 안으로는 그래도 유식에는 아리아식이 있다라고 식이 나다라고 하니까 그건 붙들고 있을지 몰라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사라든지 세상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무지라든지 그런 집착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유식 이제 중간학으로 들어가면 그 식 있다라고 했던 식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 않아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실 거거든. 그것도 분별로서 있는 거야라고 하면 바깥 대상하고 이쪽하고 전부 다 그 분별로서 있게 되는 거잖아. 정말에서 바깥 대상이 이때까지 바깥 의미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분별로서 있게 된 거잖아요. 요소로서 성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과도 같다 이 말. 그렇게 해서 점점 나아가가지고 일체가 모두 꼭 한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금강경의 말씀까지 이제 닿게 된다 이 말이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배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양에는 현, 비량과 혈량, 비량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 경양문 배울 때 했잖아. 그죠? 양에는 혈량, 비량 둘과 혈량에는 경양부 때와 같이 혈량 넷의 건립을 인정하고 자정혈량과 요가혈량 둘에는 무창란의 식이 다이다. 정말해서 혈량, 비량,
자정혈량, 요가혈량 이렇게 네 가지를 인정했고, 그리고 자정혈량과 요가혈량 둘에는 무창란식이 다다. 즉 말해서 자정혈량이라는 것이 있고 요가혈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양에는 이 마음에는 창란하지 않는 시기 모두가 창란하지 않는 시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요가 혈량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경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는 거고 자정 혈량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로 성립되어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고 유식학파 그분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이 말. 자정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정혈량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유식에서는 이 자정분이 없으면 유식이라고 하는 학파가 성립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웠잖아. 우리가 불을 켜면 불은 누가 밝히냐 이렇게 물으면 누가 밝혔어요? 또 엉뚱한 소리 한다. 촛불이 밝히면 촛불이 밝잖아요. 그럼 촛불 밝은 건 누가 밝혔어요? 지가 밝혔지. 그거 누가 밝혀? 본인이 밝혀. 그 촛불 지가 밝혔지. 그거 본인이 또 밝혔다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참 감당이 안 되네 참말로. 그 본인이 어떻게 밝혀 그걸? 촛불을 지가 밝혔지. 지가 밝지. 네? 네? 본인이 불은 붙일 수 있지. 응? 근데 촛불 지가 밝히지. 그 누가 밝혀? 네?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이제 불을 켜면 불에 두 가지 작용을 하잖아요. 하나는 바깥을 비추는 작용하고 바깥을 밝히는 작용하고 그 지 스스로가 밝은 작용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 스스로가 밝히는데 그 지가 촛불은 누가 밝혔냐 그러면 지가 밝혔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등불은 누가 밝혔냐 그러면 등불 지가 밝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도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계 정말해서 이거 누가 봐요 이러면 안식이 본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안식이 본다고 하잖아. 안식이 보는 줄 어떻게 알았냐 그러고 안식 지가 알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식 지가 알아야 되잖아. 네? 드러나는 걸 알아야지. 과도 같이 본인이 본인을 알라고 한다면 그 식에 함께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는 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는 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 모르잖아. 본인이 본인을 모르면 모르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이렇게 컵을 본다든가 여기 있는 물건을 봤을 때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인식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안식에서부터 안이비설신의 그리고 또 다른 시계까지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게 없으면 성립이 안 돼. 불교 이게 유식학파에서는 성립이 안 돼. 왜?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식이 대상을 대게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아는 자정분이 있어야 되고 이식도 또 복고 덮고 모든 식이 따라다니면서 다 같이 함께하는 이 자정분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자정분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정분이라는 것은 유식에서 뿌리와 같아. 기둥과도 같아. 이게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유식이 사라져 버려. 이 자정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자정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지 많은 논설을 말씀하고 또 반대로
또 이 자정분을 논파하기 위해서 중간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정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낸 것이지. 그야말로 만들어낸 것이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거 안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사회를 깊이 하면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지, 막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뗏목 지금 빌려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라, 뗏목 가고 있는 중인데 뗏목 다 건너고 나면 뗏목 버려야 되지. 그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와도 같다. 자정분이라는 것은 뭐냐? 자정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이 있잖아요. 식마다 이 식이 대상을 내잖아. 대상을 내. 식이 대상을 내고 이 대상을 내 가지고 다시 인식을 하거든. 그러면 다시 인식을 할 때 대상을 낼 때도 자정분이 있어 가지고 자정분에 먼저 드러나야 돼. 자정분에 먼저 드러나 가지고 대상을 비추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 비춘 대상을 갖다가 이 식이 자정분을 통해서 다시 인식을 하는 거라. 왜? 이 자정분은 기억과 함께 하거든. 기억이 없으면, 기억이라는 것이 늘 함께 이야기 되기 때문에 기억이 먼저 수반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과 함께 식이 바깥 배경을 내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다시 이 식이 그 바깥 배경을 인식한 것을 바르게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자정분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정분은 틀릴 수가 없어. 틀 것만큼도 틀리는 일이 없어, 이 자정분은. 왜? 모든 것이 자정분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정분은 틀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자정분 둘에는 무창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란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정분에는 창란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창란할 수도, 식이라든가 지가 잘못 창란하는 건 창란해도 자정분은 창란을 못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실상파는 범부의 심상속의 청을 취한 안식, 그것은 무창란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실상파라고 하는,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 그죠? 실상파와 가상파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범부의 마음 상속의 청을 취한 안식, 그것은 무창란의 식으로 주장한다. 정말에서 그 밑에 이제 줄을 읽으면 존자님께서 써놓으신 거예요. 청이 청으로 드러나는 거기에는 무명이 물든 것이 없다라고 청을 취한 안식, 청을 취한 인식, 청을 취한 안식일 거예요. 청을 취한 안식, 그것을 무창란의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가상파 같으면 범부의 심상속의 근의 현전에는 창란식이 다인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실상파는 드러나는 경계의 청을 취한 안식, 그것이 창란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이제 가상파 같으면 이제 그 창란식으로 이제 주장한다. 이제 이 말씀하시네요. 이 마음의 의의 현전에는 창란과 무창란 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마음의 의의 현전이라고 하는 의현전에는 창란과 무창란, 그러니까 의현전에는 창란과 무창란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가상파에서는 근현전으로 드러나는 것은 창란으로 드러난다 그러고, 또 실상파에서는 그거 안식으로 드러나는 똑같은 거지, 근현전으로 드러나는 것을 또 무창란으로 인식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가 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실상파라고 하는 그런 분들, 가상파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직접 놓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자세하게 지금 없잖아, 그죠? 자세하게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몰라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
왜 그러면 존재님도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실상파라든지 가상파의 견해를 누군가가 자세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도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자세하게 지금 해석을 못 하겠거든.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들어봐야지만이 그 부분들 걔네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나 보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오늘 한 페이지 했다. 그만할까? 그만하지 뭐.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닌데. 예? 의정의 주장 방식. 그만하지. 아까 전에 여모식이라고 여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연 아레아식을 대상해서 아상으로 생각하는 유상 했잖아, 그죠? 네. 우리가 스님이 앞전에 이제 그거 어 대상의 나하고 그 뭐야 저기 그거 대경의 나하고 그걸 지니는 나하고 구분하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 오온을 대상해가지고 오온의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상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오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온의 나는 있잖아. 지금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가 있잖아. 그 나가 있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정도의 나인데 이걸 대상해가지고 나라고 짚하잖아. 아상을 짚하거든. 그러니까 정말해서 여기서 아상으로 생각하는 유상 했잖아, 그죠? 연모식에서 상이 있는 것으로 지닌다 이 말이거든. 예? 그 말은 정말해서 우리가 꽃을 대상한다. 이거 중간학의 어떤 이제 중간학에서 이제 그거 설명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설명해도 괜찮아. 꽃 이렇게 이야기하면 꽃은 시설의 바탕이잖아, 그지? 그죠? 꽃이라고 있잖아. 꽃 만약에 가정으로 핸드폰이라고 안 그러면 뭐 저 사람 뭐 어떤 가지 우리가 부르는 그 바탕 있잖아. 그 바탕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돼? 그 바탕 거기에는 이쁘다, 나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것이 없는데도 지니잖아. 시설 바탕에다가 어떻게 돼? 특징을 지니는 시설 법을 지니는 거지. 특징을 지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시설 바탕에다가 상을 지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상을 지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생각해도 돼요. 그게 너무 수 있습니다. 정말해서 시설 바탕과 시설 법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특징과 특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설 바탕과 시설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설 바탕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른 법을 붙여가지고 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집하는 경계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 막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다 이해 안 됩니다. 오늘 뭐야 이 배운 것 중에 번뇌이면 모두가 불선인가?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번뇌는 모두 불선이었어요? 불선 아니었으면 어떤 것이 아니었으면 어떤 점에서 불선 아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선은 뭐가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고는 다 있지. 고통의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을 불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번뇌이면 모두가 불선인가 하면 아니다라고. 그러면 표하는 바 사례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라 이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보라고. 아까 다 배웠잖아. 상계의 유정들은 번뇌에 덮여 있지만 어떻게 돼? 불선은 없잖아. 욕계 새끼는 어떻게 돼요? 예? 욕기는 분노가 있고 새끼는 없고. 분노가 없다 그러지. 분노가 없기 때문에 불선이 있어요, 없어요? 불선은 욕기는 있고. 저 봐봐.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정리를 못 하잖아. 불선이 있어요, 없어요? 상계에 불선이 있냐? 없지, 당연히. 왜 없냐? 왜 없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없잖아. 분노가. 네? 분노가 없으면 불선이 없다 이 말이라. 왜 불선이 없냐? 불선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분을 못 하는데 자꾸 한다고 되나 이게. 쉽지 않아.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높여지는 것이 쉽지 않아. 우리가 이거 수년간 배우는 거라 이게 몇 년간을 배우는 건데 분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불선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불선은 없는데 번뇌 있느냐? 번뇌성은 있다라고요. 번뇌의 성질은 어떻게 덮여 있잖아요. 덮여 있는 무기다 이 말이야. 번뇌 있는 무기, 번뇌 있는 무지. 번뇌 있는 무지는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돼? 불선은 아니다. 왜? 고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정도만 해도 돼.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성질이 그런 거다라는 거라. 그리고 또 그 염호식의 성질이 또 그런 거다든가. 또 자정현량이라는 거, 자정분이라는 것이 또 그런 거라든가. 아주 그 정도만이라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 그 덮인 무기 했잖아. 자성이 무기인 이유, 그죠? 덮인 무기가 아니라 그랬잖아. 아리아식은. 그죠? 그거 이해. 무기라는 것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라는 거. 섭기라는 것은 또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백화점 매일같이 또 가가지고 또 백화점 짓고 또 사고 그래야지 또. 이제는 점점 이제 백화점 다른 물건들 볼 때 자꾸 스님이 세 가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바깥 의미로 성립된 것이 없다. 색의 바깥 의미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식과 대상 둘이 다른 요소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또 어떻게 돼? 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 자의자성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 세 가지를 늘 외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한 번씩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바깥 의미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스님이 막 돋보기라든지 이런 거 줬는데도 돋보기 줬잖아요. 돋보기 줬잖아. 자세히 볼 수 있는 돋보기 줬는데도 안 들여다보면 소용이 없어. 들여다보면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다고.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바깥 의미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난관이 뭐냐 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공간이라는 것을 따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철학, 정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인식이 돼. 우리가 이거 보면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내한테서 드러난 것처럼 아니고 거울에 영상같이 붙어 있는
붙어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 따로 있는 것 같잖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내 의도로 있게 됐다는 것에 알게 되면 이 공간이 없어져. 그렇게 없어지지 공간을 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 내가 보는 그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업으로 인식이 됐구나라는 것이 먼저 인식이 돼야지 그 공간이 사라진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깥의 의미로 성립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오늘 또 이만큼 하고. 세상의 본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이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버려도의 모습도 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기 중심을 끌게 되소서. 후보였던 모든 정신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이 남양도로 국토에 위해 모든 이가 안락생기는 바탕 관자재 신경이 개체 두바라의 연꽃 눈에 끝까지 모으시게 되소서. 아니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질문을 생각을 해야지 또 궁금한 게 또 생기지. 생각을 해야지 궁금한 거 생기지. 그래야 또 질문도 하고 그래야지 또 조금 더 깊이 또 이해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잘 안 돼. 저 생각에 항상 아래에서 계속 무엇을 느낍니까? 나와가지고 하지를 않을 때 내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아리아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스님이 그랬잖아요. 바다에 비유를 했잖아요. 아리아식 안에 습기 안에 전부 어떤 것이 습기 안에 뭐가 있냐. 지금 우리가 드러내는 이 안입이 설신 이 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습기 안에 있고 식이 다 아리아식 안에 있잖아. 그리고 근도 아리아식 안에 있어. 정말에서 대상도 아리아식 안에 있고 전부 다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아리아식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리아식이 대상하는 습기 있잖아요. 그걸 또 따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만약에 등불을 이렇게 탁 켜잖아. 그러면 등불을 켤 때 등불이 탁 밝잖아요. 근데 밝을 때 우리가 그 전선 있잖아. 전선 밝지 않을 때 그 전선 안에 밝을 작용이 없냐 하면 없지 않잖아. 있기 때문에 딱 켜면 확 밝거든. 그게 없으면 밝아지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래식하고 이 습기하고 막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아래식하고 칠식하고 의식하고 이런 걸 전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막 이걸 갖다가 어디 널저분하게 따로 여기 있는 거 끄집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해를 바탕으로 또 생각하면 또 말은 또 이해가 가.